확인해보니까 음질이 아주 좋지 못하더라도 잘 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럼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드버그 1.3장인데요. 1차 독립과 1차 종속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3차원 좌표에서 X좌표, Y좌표, Z좌표로 그 위치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I 벡터의 몇 배, J 벡터의 몇 배, K 벡터의 몇 배, 이렇게 합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K 벡터는 I 벡터와 J 벡터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즉, I, J, K 벡터는 1차 독립이라는 거. 제가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정의를 그냥 읽어드리자면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V1, V2, 점점점 VK까지 벡터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스칼라. C1에서 CK가 존재해서 C1, V1, C2, V2, CK, VK까지 더한 게 0이면 쟤는 일체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중에 뭐 VI를 잡았을 때 VI 벡터를 나머지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면 1차 종속이에요. 1차 종속이 아니면 1차 독립이죠. 그니까 IJK는 1차 독립이에요. I랑 J랑 아무리 더해도 K를 만들 수 없잖아. 근데 1차 독립인 세 벡터를 합으로 얼쓰리에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차 독립을 다시 말하면 벡터 공간 V에 어떤 부분 집합이 있을 때 그 부분 집합을 이루는 벡터들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없을 때 1차 독립이다. 아, 그리고 1차 결합이라는 말을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기 C1V1 더하기 C2V2 더하기 그냥 스칼라 곱과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1차 결합.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 두 표현은 당연히 동치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집합은 과연 1차 독립일까? 1번 R3에서 6-23, -241, 4-4-7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디터미넌트 6, -2, 3, -2, 4, 1, 4, -7, -1을 구해서 0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데, 아, 물론 저는 이걸 계산하기가 싫으니까 계산은 안 할게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6, -2, 3은 숫자 문자 그냥 A로 할게요. A -2, 4, 1 더하기 4, -7, -2 B.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든다. 그냥 C까지 더해서 는 0으로 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연립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쁘게 쓰면 나 그냥 이거 나 진짜 -2, 4, 1, 4, -7, -2, 6, -2, 3. 아,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문제가 말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근데 어차피 벡터가 합해서 0이 되려면 결국 각 성분마다 합이 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향을 반대로 써야 되나? 저기 겁나 헷갈리네. 그쵸? 방향을 반대로 써야겠네요. 이거를 행, 행벡터가 아니라 열벡터로 써야겠네요. 제가 지우개를 못 찾아서 다시 써볼게요. 그럼 -2, 4, 1, 4, -7, -2, 6, -2, 3, A, B, C 하면 이제 이제 그럼 여기에 X 성분이 -2A 더하기 4B 더하기 6인데 이거 곱하면 -2A 더하기 4B 더하기 6C가 나오니까 열벡터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0, 0, 0이다를 풀어야겠죠. 그럼 이게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 결국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디터미넌트를 구해야겠죠. 아니, 왜냐면 이걸 ABC를 어떻게 구해? 역행렬을 구해서 여기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존재할까, 안 할까는 디터미넌트를 구해봐야 되는데. 귀찮죠? 생략 봅시다. 그래서 이거 행렬 얘기는 뒤에 하는 분들이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우고 싶은데, ESC를 해봅시다. 아니요 하고, 다시 현재 슬라이드 보다면 지워졌어요. 어쨌든, 확인해보면, true라고 합니다. 1차 독립이 true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실함수들의 벡터 공간에서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도 x, 코사인 2x. 이거는 1차 독립일까요? 뻔하죠. 우리 코사인 2x가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어차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스칼라 1 곱해졌죠? 마이너스 1 곱해졌죠? 덧셈이죠. 결국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얘는 1차 종속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인가? 잠깐만. 1차 이하의 다항식의 벡터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일단 2차 이하의 다항식도 벡터 공간이 될까요? 2차 이하의 다항식끼리 더하면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오니까 벡터, 아니,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뭐 2차 이하의 다항식에 스칼라를 곱해도 실수를 곱하면 그냥 2차 이하 다항식이고, 뭐 F는 0도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 볼 수 있고, 되겠네요. 그럼 되는데, 이게 X제곱 더하기 X는 A 1 더하기 X? 아, 나 뭐가 잘못 쓴 것 같아서 그래, 갑자기. 이 1 더하기 X제곱으로 표현이 되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수원에 나오는 이거 항등식, 이게 항등식인지 체크해야 돼요. AX 더하기 A 더하기 B. 이게 항등식이 되는 AB가 존재하냐? 딱 봐도 없네. 그럼 얘네는 1차 독립이구나. 근데 2차 ER 다항식의 기저가 3개인가? 갑자기 뭔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이걸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1차 독립이겠네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니까 다항식은 차수보다 랭크가 하나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하는 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답은 TFT다. 자, 개념 예제 풀었고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그냥 좀 더 복잡한 건데 이거는 사실 대면 스터디로 넘기겠습니다. 대면 때 못 오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팸. 스팸이 몇 장에 나올까요? 제가 왜냐면 1.4장이 갑자기 1차 결합과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장이어서 처음에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갔는데 스팸이 어딜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단원의 뒤에 살짝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닌데? 그니까 스팸에 1.4자를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스팸 정의를 읽어봅시다. S는 V1, V2, VK를 벡터 공간 V의 한 부분 집합이라 할 때. 아까 말했듯이 F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당연히 그냥 실수체, 아니면 많이 가더라도 복소수체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벡터 공간 V라고 봅시다. 아무튼 S의 원소들의 1차 결합어로 표현되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스팬 S라고 합니다. 그리고 V는 스팬 S이면 S는 V를 스팬한다. 즉 S는 V 스패닝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증명해 보기 있는데 이거 아마 프리드버그 책에 증명이 그냥 나와 있어요. 근데 몇 페이지냐? 제가 지금 잠깐만요. 갑자기 못 찾겠는데 어디지? 어쨌든 이 그 부분 공간,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아 정리 1.7 56페이지를 보실까요? 한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벡터 공간 V 그리고 1차 독립인 부분집합 S를 생각하자. S에 포함되지 않는 아닌데? 잠깐. 어쨌든 이 책을 보면 저 증명을 책에 나오는 정리를 하나하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게 스팬 S는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V의 सब스페이스 중에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이겠죠. 왜냐면 만약에 스팬 S의 원소 중에서
자, 스팬 S의 더 작은 부분 공간이 존재한다 가정합시다. 그럼 스팬 S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빼버려야겠죠. 그쵸? 근데 그게 그 벡터가 없으면 직관적으로 못 만드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 여기서 보니까 내가 PPT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러면 증명을 할 때 S의 애들이 1차 독립인지 1차 종속인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얘가 1차 종속이면 아무튼 제가 이 문제는 확인해서 대면 스터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1차 독립이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베이시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혼잣말 하는 것 같고 이 강의가 망해가는 것 같은데 1차 독립인 게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1차 독립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앞에서 나온 이 말을 어디서 따왔냐면 62장의 정리 1.9라고 유한 집합 S가 벡터 공간 V를 생성하면 S의 부분 집합 중 V의 기저가 존재해요. 근데 V의 기저가 어쨌든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집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저기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대면 스터디 때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기저의 정의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B가 V를 스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B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베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차원 좌표 평면에서 X, Y, J 있을 때 우리가 이 좌표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정의하잖아요. 결국 AI 더하기 BJ 더하기 CK 형태로 이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즉 이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게 IJK 벡터의 리니어 뭐였지? 어쨌든 일자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1번은 맞는 거죠. 왜냐면 얼3의 모든 원소를 IJK 부분집합 B는 IJK로 스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볼 때 당연히 I랑 J를 더해서 K를 만들 수 없고 J랑 K를 더해서 I로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IJK는 linearly independent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예요. IJK가 얼3의 베이시스다. 근데 우리서 여기가 생각해보면 IJK는 서로 수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로 수직이 아닌데 기저가 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XY 평면에서 평행사변형의 모양이고 뭐 Z 어쨌든 이런 것도 기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서로 수직이진 않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뒤에 민재 범위를 살짝 뺏어서 오소고널 베이시스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디멘션 우리 공간 IJK로 스팬이 되니까 3차원. 그러니까 2차원은 평면이죠. 2차원은 평면이든 2차원의 원소를 표현하려면 I랑 J랑 기저가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2차원인 거예요. 즉, 벡터 공간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그 벡터 공간의 차원,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 벡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IJK로 표현하는 좌표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한 차원 기저가 있을 때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는 아이소모픽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좌표 벡터로 생각하는 건데 B는 V1에서 VK라는 기저가 있어요. 이 기저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유한 차원 기저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 K슨 공간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때 V의 좌표를 저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떤 벡터 공간이든 기저가 K개면 얼 K 벡터에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이소모픽하다를 따질 때 다른 것도 따질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프리드버그 책에 없기 때문에 좀 나중에 선대군을 보면서 고민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증명을 하나 넣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원래는 기저의 존재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모든 벡터 공간이 기저를 가질까? 뭐 당연히 가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ZFC 공리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액시엄 오브 초이스를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ZFC에서 실수까지 만들어 보긴 했는데 ZF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액시엄 오브 초이스를 이해해야 조름 보조 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름 보조 정리를 써야 기저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제가 이걸 지금 열심히 이해하는 중이라서 PPT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대면 스터디 때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증명은 이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지금까지 미적백에서 배웠던 행렬이라는 개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아니 4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완전 조그만 증명이라는 거죠. 심지어 유한 차원에서만 다뤘습니다, 제가. 무한 차원을 다루려면 조론의 보조 정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모든 베이시스는 원소의 개수가 같다. 즉, 디멘션이 잘 정의된다. 왜 그럴까? 일단 유한 차원의 벡터 공간에서 생각합시다. 왜 그러냐? 무한도 가고, 셀 수 있는 무한, 셀 수 없는 무한이 있는데, 이걸 비교하기는 겁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조른의 보조 정리 포함한 복잡한 것들을 해야 돼. 그래서 벡터 공간의 두 기저, 뭐 A랑 B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M이랑 N이 다를 때 일단 M, N의 크기를 저렇게 줍시다. 그러면 A가 기저이죠. 그럼 B의 각 원소는 A의 각 원소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행렬로 예쁘게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B가 있잖아요. B에 대해서 이게 기저니까 어쨌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n개의 미지수, m개의 식을 그러니까 미지수가 n개고 근데 반대로 돼야 맞는 거 아닌가? 갑자기 또 헷갈리네. 그러니까 모순이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류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C1, C2에서 CN이 존재함을 가정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M이랑 N이 다를 때 M이 N이 M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N이 1차 독립이 아님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N이 1차 독립이 아님을 보이려면 여기 식에서 이런 C1에서 CN까지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행렬 표현으로 썼다 합시다. 그럼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n개고 식이 m개를 가지는 동차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m이 n보다 크니까 n이 n보다 크니까 000이 아닌 해가 존재해서 1차 중수 모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걸 얘기하려면 뒤에 행렬에 가서 랭크라는 개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랑 행렬에서 연립방정식이랑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써놨네. 어쨌든 랭크를 알면 더 관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언젠가 써놓은 것 같은데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차원 n인 벡터 공간 V에서 제가 점점 발표가 망해가는 것 같아서 슬픈데 V의 원소로 이루어진 1차 독립인 집합의 원소 개수. 내가 뭐라고 쓰는 거지? 에 상하는 n. 오케이. 그러니까 차원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차원 n인 벡터 공간 V에서 V의 원소로 이루어진 1차 독립인 집합의 원소 개수의 상하는 n이에요. 그러니까 왜 상한이라 했냐면 IJK가 기저가 되는 3차원에서 IJ 두 개만 모아놔도 어쨌든 1차 독립인 집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n 플러스 1개의 뭔가가 벡터들이 모여 있으면 앞에서 증명인지 동치명제인지를 보인 거에 의해서 1차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V를 스팬하는 집합은 적어도 N개의 원소를 포함해야 돼요. 이것도 앞에서 했고, 그리고 정확히 N개의 원소를 가지는 1차 독립인 V의 부분 집합은 V의 기저고,
그리고 정확히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V1이 스페반이면 V의 기저가 돼요. 아, 어쨌든 여기까지 해봅시다. 제가 뭔가 증명들을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요. 1.6절과 1.7절의 증명이 우르르 나오는데 이게 뭐지? 정리 1.9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유한집합 S가 V를 생성하면 S의 부분집합 중 S의 부분집합 중 V의 기저가 존재한다. 이거를 그 정리 1.9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S에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S가 공집합인 경우 또는 뭐 0벡터만 포함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V는 0이거나 공집합이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S에 0이 아닌 벡터 U1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일단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히 1차 독립인 부분집합이죠. 아무튼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U1이면 하나를 꺼내고 그러니까 S에서 하나씩 꺼내는데 U1이 있어요. 자, U2를 꺼낼 거야. 근데 S의 원소 일단 유한집합이니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를 참 이렇게 S의 원소가 있어요. 유한집합이니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유언이 있어요. 자, 봐봐. 일단 유, 여기 유추가 아니 여기 벡터가 있는데 유언이 얘를 만들 수 있느냐? 일단 얘는 상수배여야겠죠. 유언은 하나니까. 어쩔 수 없으면 얘를 유투로 데려와요. 자, 그리고 얘를 봐요. 유언 유투로 얘를 만들 수 있는가? 없으면 얘를 U3로 데려와요. 아무튼 이 과정을 반복하면 끝나겠죠. 얘는 유한집합이라 유한집합 S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차 독립인 유언에서 UK까지를 꺼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를 꺼내면 기저인데 이거는 사실 자명해요. 얘가 기저가 되는 거는. 그래서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에서 UK를 최종적으로 얻은 1차 독립인 집합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얘가 기저가 아니다. 그니까 얘를 그냥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가 그러니까 만약에 S에서 다른 원소를 추가하는 순간 1차 종속이 돼버리면 얘는 기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V는 스팬 S일 때 S의 부분집합에서 V의 기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원이 N이니까 정확히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기저가 된다. 제가 원래 스터디를 1월 8일이고 1월 13일인가 첫 발표를 해야 돼서 여유롭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정이 빨라져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꼬였는데 아무튼 프리드버그에 제가 빼먹은 증명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 공간. 제가 여러분 5개념 약간 제가 17살 때 처음 공부했을 때 헷갈렸던 부분이 우리가 그 3차원 좌표 공간에서 할 때 IJK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이게 선형대수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처음 볼 때, 그럼 이게 수직인 게 중요한가? 이게 제가 스스로 17살 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어가지고, 오소고널 베이시스랑 베이시스는 다르다. 근데 오소고널 베이시스는 뭐뭐다를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내적 공간에 미리 넣었습니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